자, 그래서 모든 경제는 시장과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죠? 정도의 차이만. 그래서 경제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자. 경제 계획은 이제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도 경제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 계획은 주로 명령적 계획이다. 강제적인 국가가 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소련의 고스플랜, 그래서 소련의 국가 계획위원회다. 이것들이 이제 5개년 계획을 실시했다는 거죠. 강제적인 거고, 그다음에 간접적인 강제 수단을 가진 지표적 계획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주로 2차 대전 이후에 빈번히 책생했다는 거죠. 2차 대전 이후에. 까닭은 이제 사회주의 경제 계획, 소련이 엄청나게 경제 계획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 경제 계획의 우수성에 자극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국가의 이 경제를 무작정할 수가 없죠. 계획을 세워야 되죠. 이런 국가 경제의 재정에 대한 계획이 전체 계획에 전체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가죠. 그러면서 국가의 경제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 대한 계획적인 요소가 강하게 됐다. 박정희 때 5개년 경제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거다. 자본주의 경제계획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장래를 예측을 하면서 이 경제계획에 반영해서 이 시장 원리에 의한 경제 활동의 방향을 설정한다. 방향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방향 설정. 크게 커다란 계획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방향 설정을 하니까 주로 법률을 만들어서 조정을 하겠죠. 법률을 만들어서. 두 번째는 이제 예측과 동시에 국가가 직접 재정 금융 부분에 개입해서 민간 부분에 영향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법과 정책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개입을 한다. 겁니다. 또한 이제 이런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에 이제 단기적인 걸로서 이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 경제 예산이 있다. 중기 계획으로서는 이제 노르웨이의 4개년 이런 식의 쭉쭉 있다는 거죠. 많이 나오는 거죠. 장기 계획에서는 이제 이탈리아와 프랑스 10개년 계획. 캐나다 장기 경제 전망. 그러니까 단기 계획은 국민 경제,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을 기준으로 하는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는 게 단기 계획이고, 장기 계획은 국가의 경제 발전을 어떤 식으로 볼 것이냐. 즉, 공장, 굴뚝 사업은 갈수록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사업, 관광 사업을 늘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 굴뚝 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때리고, 그다음에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여주는 이러한 정책이나 법률을 결정한다. 한국은 1962년 이후에 4차례에 걸쳐서 경제개발 계획이 있었다. 박정희 때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더라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국가 차원의 경제계획은 항상 있다는 거야. 특히 자본주의는 경제 공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제 공황이 심각해지면 국가 안보가 위협받죠. 그래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특히 후발 국가에서는 박정희 보듯이 경제개발 계획, 개발 독재라 그러죠. 개발 독재, 경제개발 계획이 전반적으로
그리고 선진국가에서도 뉴딜 정책처럼 경제 위기에는 국가가 본격적으로 개입한다. 뉴딜 정책이 이제 미국의 경제 위기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 아담스가 말하는 완전한 자유로운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 계획은 일정 부분 다 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경제도 본질적으로 자 경제 주체 가게나 기업은 계획을 하죠. 그래서 이게 분권제죠. 중앙 집권적 계획이 할 뿐이지 경제 주체별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제 주체별로 분권적인 계획이 있지만 중앙 집권적 계획이 없는데 이러한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서 실패할 경우에 혹은 그 시장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경제 계획을 국가가 하고 있다. 특히 공공재의 경우에는 시장 실패가 항상 시장 실패를 하죠. 공공재에 도로 이런 거죠. 국가가 항상 경제 계획을 해야 된다. 공공재의 경우. 시장이 완전히 작동되는 소비재의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수가 있다. 마스크가 이제 전염병 시기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폭증한다. 이럴 때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거죠. 완전 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빈부격차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할 경우에는 역시 이거를 수정하는 경제 계획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말한 그러한 완전한 자유 경쟁은 추상적이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에서는. 오늘날 이제 국민 경제, 국가의 재정, 수입과 지출이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높죠. 이렇기 때문에 전체 경제의 성장이나 안정을 위해서는 역시 이제 총괄적인 경제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자, 단기적으로 이제 그 혼합 경제, 그러니까 단순히 자본주의 경제를 수정한 것이 아니라 거의 사회주의에 근접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중간 정도가 되는 이런 혼합 경제도 발견되는데 주로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전시 자본주의, 비상사태 때 이런 일이 배급제를 하는 비상사태 혹은 파쇼츠제, 박정희나 그 히틀러 때 완전히 국가가 경제를 완전히 그 장악을 하고 국가가 통제를 하죠.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럴 때 자본주의까지만 그러한 양상이 보여진다.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 때 일시적으로 중앙 집권적 경제 계획을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혼합 경제는 경제 체제의 문제다. 경제 체제의 문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 형태다. 이것은 이제 소유 형태나 사적 소유와 집단적 소유, 경제 조정의 방식, 시장이나 계획, 지표죠.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이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결합되어 있는, 혼합되어 있는 경우다. 수정형이 아니라 아예 자본주의 성격이 완전히 변화됐다. 이러한 혼합 경제로 인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서로 접근하는 수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 체제 혹은 경제 질서는 재화, 소유 관계, 그리고 가치의 분배, 이익의 분배에 관한 의사 결정과 권력 관계를 반영한다는 거죠. 반영한다. 그래서 이것들이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가 수렴하는 것들은 자동적으로 수렴한 게 아니라 그 경제 주체들의 의식적인 실천에 따른 거다. 자동적으로 수렴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이나 사회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 체제가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수렴하는 거고 또 거기에서 노동자와 자본가가 투쟁을 하면서 그의 타협의 결과로서 수정을 하는 거죠. 자동적으로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이것들을 좀 더
이상적인 경제 행태로 만들려면 대안적 경제 체제가 필요한데 이러한 대안적 경제 체제는 공평성, 공정성이죠. 자율성, 다양성, 연대, 효율성, 생태적 균형 등의 가치를 충족시켜야 된다. 생태적 균형은 지구를 후세대에게 물려줘야죠. 그래서 자기 세대에 지구를 착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대는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거죠. 이런 것들 다 그렇고 자율과 자율성, 자유를 보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다. 지속 가능한 사회. 그래서 이게 10가지 원칙이 있다. 새로운 민주주의 내지 살아있는 민주주의. 과거의 민주주의가 문제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중앙 집중식, 자본주의의 민주주의는 어때요?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돈, 금권, 그렇죠? 금권 정치다, 엘리트 정치.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중앙보다는 지역을 강조하는 보충성의 원칙 다 나온 거죠. 생태, 공동자산, 공동자산, 우리 모두의 공동자산, 자연이 그렇고요. 자연, 환경의 공동자산이겠죠. 식량, 인구 증가에서 식량 공급의 안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상사태라든가 질병에 대한 예방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 경제를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사회주의 계획 경제 양쪽에서 이게 서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혼합 경제를 양체제의 장점을 계승하고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여 제3의 대안 체제를 모색하는 과정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혼합 경제의 하나의 형태로서 이 사회적 경제 질서를 제기한다. 그래서 이제 일단 북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물론 현재의 남의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도 어떻습니까? 지금 그 남한의 경제가 되게 심각하죠. 그래서 이미 대외 의존성이 강하고 재벌 위주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재의 모델은 남북 통일 이후의 경제 시세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중국의 고도의 성장과 미국의 대한반도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의존적이거나 미국 의존적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모델이고 장기적으로 대한 체제를 추구를 해야 된다. 장기적인 혼합 경제로서 이제 사회적 경제 질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절충한 이러한 경제 질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남한 경제의 아까 말한 대외 종속성, 불균형 성장, 지역 불균형,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 그죠? 그다음에 천민성, 투기,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은 남과 북이 현재 사회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 체제도 나중에 통합이 되려면 이런 사회적 경제 질서가 필요한데 먼저 그 전이라도 남측에서 이러한 경제 질서를 도입할 수 있다.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통일국가에서 남북 모두의 경제 질서가 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와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고려한 거다. 그죠? 이러한 절충형. 제3세계에서도 보면 이제 이러한 인민민주주의 경제, 그죠? 그다음에 서구에서 사회적 경제, 공공 서비스를 국가도 아니고 개인도 아닌 사회적 기업이 담당하는. 그다음에 남미의 그 국제 협력체 이런 것들을 고려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는 이제 지역 차원에서 공공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국가를 중심으로 한 개인 경제도 아니고 시장 경제도 아닌 공공단체, 병원이나 학교 이런 것들입니다. 공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사. 한전, 그죠? 공사를 주로 서비스 되는 거죠. 학교나 병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경제 질서가 어떤 뜻이냐 한번 보자. 사회적 경제 질서는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서 평등을 자유의 필연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일정 부분 평등하지 않으면 자유롭지 못하다. 이건 루소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이렇게 한다. 돈이 없으면 자유로울 수가 없죠. 돈이 없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일하는 사람한테 자유가 있을 수가 없죠. 개인 생활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자유와 평등이 다 중요한데 경제적 자유가 더 존중돼야 될 영역과 경제적 평등이 더 존중돼야 될 영역을 구분한다.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데는 평등이 더 중요시 되겠죠.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교육이나 의료는 모두 다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유와 평등의 관계다. 서로 밀접하다. 그래서 자유 없는 사회주의는 없다. 자유와 평등을 같이 가는 사회주의라는 거는 이게 이제 독일 3인당이나 그 국제 3인주의 선언인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그렇습니다. 자유. 사회주의는 자유, 평등, 민주주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사회주의는 자유, 평등, 민주주의를 기본 요소를 한다. 그래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중국이죠. 중국.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생산 수단에 관한 개인의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사회적 경제 질서에서는 일정 규모의 민간 영역에서는 개인의 생산 수단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보장한다. 그죠? 토지에서 토지. 자기 집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가 있겠죠.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는 이제 국가가 자유 경쟁의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경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만 사회적 경제 질서는 오히려 경제적 평등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예방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평등을 자유와 같은 정도로 강조를 한다 이거죠. 평등을 어떻게 실현하냐?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 노동이죠. 노동소득의 평등을 실현한다. 지금 비정규직과 재벌 회장이 똑같이 월급을 받는데 엄청난 월급의 차이가 있죠. 그런 문제가 있다. 뭐 글쎄요, 최소 몇십 배 이상, 지금은 뭐 몇백 배, 몇천 배 차이 날 수도 있죠.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자산 소득을 일정하게 보장을 한다. 자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집이 되겠죠. 집. 그 다음에 주식 이런 것들이 된다. 그리고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사회복지제도, 노동이나 자산 소득이 부족한 경우는 사회복지제도로 한다는 겁니다. 이 복지제도의 종류를 보게 되면 서구 복지제도는 미국과 같은 그 적급 국가
그건 자유주의,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되 국가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국과 같은 사회보장 국가, 일부 사회보장 제도가 있다는 거죠. 스웨덴과 같이 전면적인 사회복지 국가. 이게 그러니까 정도 차이. 미국이 가장 서구에서 사회복지 수준이 낮고 영국, 스웨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미국 같은 적국 국가는 수익자 부담, 돈을 내는 사회보험. 그러니까 국민연금 돈을 내죠. 연금 보험료, 의료보험 돈 내죠. 이렇게 수익자 부담이다. 사회보장국가는 최저생활 수준을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최저생활 수준이죠. 사회복지국가는 최저생활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최저보다 그 이상을 보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등이라는 부분과 연대라는 평등과 연대. 평등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연대라는 건 그 이상의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 국가와 사회가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 자유주의 복지국가, 미국식이죠. 저국국가, 보수적 조합주의 복지국가. 이거는 이제 사회보장국가, 그 다음에 삼인주의 사회복지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적 경제질서, 혼합경제질서가 지향하는 복지국가는 최저 수준이 아니죠. 그 이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국가가 보장을 해야 된다. 그렇죠? 최저생활만 보장하면 안 되겠죠. 비참하죠. 최저생활 이상의 어느 정도 문화적 생활까지 할 수 있는 조건을 국가가 보장한다. 이건 스웨덴의 사회복지국가에 접근을 한다. 스웨덴의 사회적 경제 질서는 혼합 경제니까 당연히 체제 포용적이죠. 사회주의도 적용되고 할 수 있고 유럽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가능하겠죠. 그리고 자본주의에서도 할 수 있다. 자,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는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사회주의 시장 질서는 사회주의를 기본으로 하죠. 수정형이다. 보완 수정형이다. 근데 혼합 경제, 사회적 경제 질서는 혼합 경제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주종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동등하게 녹아있는 체제 포용적인 경제 질서. 현실에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와 사회주의 계획 경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현실에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와 사회주의 시장 경제와 사회적 시장 경제의 중간, 즉 독일이죠. 사회적 시장 경제는 독일이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중국입니다. 독일 경제 시제와 독일과 중국 경제 시제의 중간 지대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주로 이제 집권 정당이 어느 노선이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복지국가, 단순한 복지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수준, 그 이상의 수준에서는 개인에게 맡긴다는 거죠. 사회적 경제 질서에서는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인간다운 수준이다. 다만 그런 말에도 또 빈부격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용인한다. 근데 이게 빈부격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문제다. 그래서 임금, 그죠? 임금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임금의 격차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최소임금은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을 생활할 수 있는 도시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평균 생계비로 정한다면 그걸 1로 본다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자더라도 너무 많은
월급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건 판단이다. 10배 이내로 한정할지 20배 이내로 한정할지 다만 몇백 배, 몇천 배는 될 수 없다. 그죠? 될 수 없다. 그래서 한 1년에 지금 보면 그 2천만 원. 그죠? 1년에 2천만 원. 혹은 3천만 원. 1년에 3천만 원 버는 사람도 있죠. 1년에 3천만 원. 또 못 버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반대로 1년에 3천만 원이 아니라 거기에 100배가 얼마입니까? 3억, 30억. 30억이 100배죠. 1000배는 300억 버는 사람도 있다. 이런 건 문제가 있다.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된다. 사회적 경제 질서의 민주주의는 이런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아니죠. 민중의 민주주의다. 그래서 이제 이 민주주의는 국가가 기본권 보장 의무와 복지 의무를 책임진다. 자본주의에서도 사회적 법치 국가, 이게 독일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내에서 개선이라는 사회 민주주의의 틀이 바로 이 사회적 복지 국가인데 사회적 경제 질서는 그걸 더 간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질서와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비교하는 겁니다.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도 일부 복지국가적 측면이 있지만 사회적 경제 질서는 더 강력하다. 최소 수준이 아닌 인간다움 수준까지 보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회적 경제 질서는 사회주의까지도 포용할 수 있다.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는 자본주의의 개선이라는 거죠. 자본주의 개선. 즉 삼인주의 체제. 사회적 경제 질서는 삼인주의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경제 질서는 이상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는 거죠. 그러기 위한 경제적 토대와 조건을 점진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그래서 그 이상사회가 과거의 그 구사회주의 모델은 아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반영을 한 거다. 정치적으로 그래도 당연히 그 과거의 사회주의를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건 아니다. 민주주의의 하나의 형태다. 다만 자본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는 아니다. 민주주의의 하나의 형태다. 우리 헌법에서도 그 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같이 쓰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극복돼야 된다. 그래서 민주적 기본 질서로 통일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 질서는 혼합 경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수단의 여러 가지 형태를 인정하겠죠. 그 이유는 이제 민생 보장, 평등의 실현을 하면서도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제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는 이제 민중들이 경제에 참여하고 민중들이 경제를 통제하는 거다. 그래서 자본주의 기업, 민영 방식, 협동조합적 방식,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적 방식, 국가적 방식 이런 것들이 있죠. 사적 소유와 집단적 소유가 병존하는 다양한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를 인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사회주의는 집단적 소유가 지배적이고, 그리고 기존의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가 지배적이지만 혼합적 경제인 사회적 경제 질서에는 집단적 소유와 사적 소유가 균등하게 돼 있는 거다. 사회주의의 개선형인 중국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는 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국유화를 선언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사회적 경제 질서는 개인의 주거지, 그죠? 법인의 업무 용지 등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사유화와 거래를 인정한다. 이게 이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가 달라 중국과 다를 거다. 다만 이제 주거 기본권에 근거해서 이 택지 개발, 그죠? 택지 개발 국가가 관리하고 또 너무나 많은 넓고 뭐 집을 개인 집을 몇천 평 이렇게 갖는 거는 제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유화의 제한이 적용된다. 대규모 택지 개발은 개인이 할 수 없다. 국가와 공공기업이 할 수 없다. 그리고 개인은 수천 평이나 되는 그러한 집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개인이 가질 수는 없다. 이거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는 이제 그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경공업은 사경제로 한다. 민간 경제로. 그렇지만 중공업이라든가 공공 서비스, 그죠? 교육, 학교, 방송통신, 언론 이런 것들은 공경제로 한다. 그래서 공공 부분의 역할이 상당히 강화되지만 그래서 공공 부분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민간과 정부가 서로 균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질서는 단순히 복지 차원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간의 연대, 사회적 연대,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도록 한다. 이거는 이제 인간 존엄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경제적 민주주의와 평등을 보장해야 되는 거고 환경과 환경 보정,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다. 기본적으로 개인은 자기 노동을 통해서 발전을 하죠. 그렇지만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을 해야 된다. 이미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복지가 유럽에 보시죠. 복지가 보장돼 있어요. 복지는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이미 기본권화되어 있다. 기본권화되어 있다. 다만 이제 최소한의 복지는 아니다. 최소한의 복지를 초과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들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는 중국이죠. 중국도 시장과 계획을 같이 하는데 사회적 경제 질서는 시장과 계획을 동등할 정도로 경제 조정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어떤 대안 체제를 볼 때 시장과 사회적 조절을 절충해야 된다. 국가의 역할을 시장과 계획을 조정하는 역할, 그러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자본주의보다는 현재 사회적 조절, 국가의 개입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지제도도 보편적 복지제도라는 건 월급을 많이 받거나 적게 받거나 노동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사람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 체제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 통일이 이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지만 통일 전이라도 남북의 이 경제적 격차를 축소를 해야 된다. 이런 경제 격차가 너무 심하면 나중에 남북이 균등한 생활, 경제 생활, 문화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남북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경제 질서에서 경제 발전은 양적인 경제 성장은 양적인 겁니다. 국가 경제의 규모가 얼마나 양적으로 성장하냐 이건데 그것이 아니라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 질적 성장. 경제의 안정성, 경제가 안정되려면
경제의 체질, 그죠? 토대가 안정돼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다음에 경제 주체의 역할을 강조해야 된다. 질적 성장을 해야 된다. 질적 성장. 질적 성장의 내용은 신고용, 그죠? 경제 성장하면서 고용을 확대해서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 노동으로 충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복지, 경제 성장이 이 사람들의 복지, 그다음에 친환경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지구를 보존해서 후대에게 물려줘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 경제 성장 이데올로기는 생산적 복지와 생산적 노동이다. 이걸 극복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복지를 경제 성장이나 경제 조절의 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삼인주의죠. 그다음에 생산적 노동이라는 거는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경제를 그런 부분 의도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가게, 그렇죠? 가게, 영세 가게, 가게들이 많죠. 그래서 생산의 경제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세 서비스 이런 것, 그런 것들도 무작정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복지에 도움이 된다면 그러한 가게들을 남겨야 된다. 취미 생활을 위한 소규모 가게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복지와 노동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직결되지 않더라도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의 질적인 발전과 직결된다. 생산과 복지에 대한 자본주의적 관점을 수정해야 된다.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복지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엄청난 수요를 유발하죠. 그 자체가 생산적이다. 수요를 유발하는 것 자체가 생산적이다. 저 자동화 시설에서 보듯이 노동 없는 생산이 있죠. 노동 없는 생산. 이 문제. 공장에 노동자가 필요 없다. 스마트 공장. 이런 것들을 사유기업으로 놔둘 수가 없죠. 개인의 기업으로 자동화 시설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집단적 소유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복지 정책을 경제 조절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삼인주의적 방식을 극복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회적 경제 시스템, 대한 경제 전략이죠. 균형 발전 전략이다. 유기적이다. 각 부문이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는 것. 그래서 경제의 안정성, 지속성. 균형이라는 거는 수도권과 지방 이런 걸 산업, 소비재 공업과 중공업 이런 게 균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산업 구조를 친환경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다음에 유성 도시를 억제해야 된다. 과소비, 특히 자동차 양을 줄여야 되죠. 통행량을 감소해야 돼요. 사회 전반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구조적으로 줄여야 된다. 주거지와 직장을 일치시킨다. 가능하면 가깝게 해서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거 이런 거죠. 재생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대체 에너지를 그리고 노동 시간을 줄여야 돼요. 8시간, 하루 8시간 너무 노동 시간이 많다.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만 일하면 돼요. 지금의 경제 발전 수준에서는. 그래서 문화와 여가 시간을 확대해야죠. 문화와 여가 시간을 확대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과학, 학문, 문화예술이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된다. 직접적으로 경제 발전, 양적 발전에 관련되지 않지만 인간의 다양성과 복지, 그죠? 정식적인 만족을 취하는 과학,
학문, 문화예술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경제 질서는 그래서 과거에 인민민주주의 경제 질서가 아니죠. 오히려 그 경제가 매우 발달되고 대경제가 활성화된 경제를 말합니다. 과거를 회귀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단계에서는 도시화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고용 없는 경제 성장,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이미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기 때문에 이를 치유하는 것이 경제 시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대외 경제, 그래서 국제적인 경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자기 혼자만 살 수 있는 나라는 없죠. 국제 무역과 국제 금융의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폐쇄 경제가 아니다. 충분한 내수 시장을 갖지 않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죠. 미국이나 뭐 중국 이런 데는 뭐 대외 경제에 큰 비중이 없지만 그러지 않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외 경제가 중요하다. 고립돼서는 중진국 이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중국, 인도와 같이 거대한 시장이 있는 나라들도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 나라도 자국의 소비자에게만 의존한다면 경제 성장을 빨리 할 수 없다. 미국, 중국도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식량을 모두 다 자급자족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국제무역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무역, 사회적 경제 시스템은 평등하고 공정한 국제무역을 지향을 한다. 그러면서도 효율적인 국제교환이죠. 효율적인 국제교환을 인정한다. 그래서 경제 공동체로 간다. 경제 공동체. 동북아 경제 공동체. 이미 유럽연합이죠. 아세안 이런 데는 경제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 경제는 이제 지역 경제를 중요시한다. 중앙 집권적 경제가 아니라 분권적 경제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국가보다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중심이 된다. 그래서 국가가 지역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통제하고 계획하는 건 아니다. 국가는 총괄적인 계획만 하고 지역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 다만 국가가 이제 국가가 이 지역 차원에서 계획이 실패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실패할 수도 있죠. 이럴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과거의 자본주의 국가에도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둔 헌법이 많습니다. 독일의 바이마르 1차 대전 직후의 헌법 이런 것들 가죠. 소유권을 보장을 하지만 소유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돼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집단적이고 그죠? 집단적인 그리고 이제 국가 중심의 경제 개혁을 허용했다. 토지 개혁과 사기업을 선택적으로 국유화나 공용화할 수 있다는 원칙도 있다. 이미 자본주의에서도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 자본주의를 수정합니다. 또 이제 경제는 그 개인의 참여도 중요한데 바이마르 헌법에서 중요한 직업 집단의 대표들이 국가경제 평의회를 만듭니다. 국가경제 평의회는 경제 사회적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거고 법률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스스로 법률안을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경우에도 그 동독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와 서독의 사회적인 시장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가 있는데 결국은 동독이 무너지면서 동독까지도 기본적으로 이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로 됐죠. 그러면서 일종의 이 동독에서 있는 요소를 일정 부분 서독에서 받아들인 게 있습니다. 동독 체계를 정도로 받아들였다. 자, 봅시다. 현재 통일된 독일의 기본법이죠. 분단 전의 서독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경제 정책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헌법에는 경제적 조항이 없지만 법률로서 국가가 경제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다. 동서독 간의 국가조약, 통화 경제, 사회 통합 관한 국가 조약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질서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는 것들이 사유제를과 경쟁을 기본으로 하죠. 그러면서도 국가의 이동을, 국가의 개입을 보장을 한다. 이번에 한 거니까 좀 넘어가고. 그래서 시장 경제 질서 안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함에 있어서 물가 안정과 그 고용 수준, 대외 무역의 균형에 기여하도록 한다. 예멘도 이제 비슷한 겁니다. 통일제는 남해 예멘은 사회주의, 북은 자본주의. 근데 둘 다 이슬람주의였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합경제였다. 그죠? 북은 자본주의 이슬람인데도 불구하고 혼합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자유를 인정하면서 광범위한 국가의 개입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주의에 근거한 사회정의가 경제 원칙에 중요하다.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균등한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 목표였다. 그래서 경제 계획을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경제 계획을 허용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인정했지만 협동조합, 그다음 각종 자원의 국유화. 통일 이후에는 이제 혼합 경제적인 그 요소를 더 강화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본주의적인 요소, 사유재산과 경쟁이라는 것들을 보장을 했지만, 이슬람 공동체, 이슬람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공동체주의적인 경제 조항이 통일 이후에도 유지됐다. 공공부문의 설립을 확대했다는 거죠. 이슬람 사회의 정의가 바로 이제 이러한 공동체주의, 혼합경제적인 경제의 정치적인, 정신적인 그런 원칙이었다. 그래서 이제 국가는 국가 계획에 따라서 자원 및 공적 자원의 개발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공공법인을 장려한다. 즉 계획이죠. 계획을 인정했다. 그다음에 공공법인을 강화했다. 이런 것들이 혼합경제죠. 균형 발전하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국가가 지도 조정한다.
대외무역에서도 이제 국가가 대외무역에서도 국가가 관여한다. 대외무역을 국가가 독점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 조정하고 그다음에 국가 경제나 인민들의 복지에 도움되도록 유도를 한다. 여기까지.